네, 9월의 첫날 또 9월의 첫 거래일 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진짜 9월 1일, 네. 9월의 첫 거래일 딱 월요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음. 시장은 좀 약한데 네.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도 좀 계속해서 네. 힘내주기를 바라볼 텐데 주말 사이 이슈가 꽤 많았어요. 꽤 많았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아져서 오늘 맞아요. 저희가 내용에도 많이 녹여놓으려고 네.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가도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힘이 없기 때문에 네. 코스피가 이렇게 좀 빠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죠. 삼전과 하이닉스 보면은 뭐 미국 정부가 니네 중국에 반도체 장비 들어갈 때 우리한테 검사 맡아야 된다. VU라고 하나요? 네. 뭐 그거 문제도 좀 있다고 하고 알리바바가 자체 또 칩을. AI 칩을 네. 생산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뭐 악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반도체 투톱이 지금 각각 1.7%, 뭐 3.7% 빠지는 거 대비해서는 또 지수가 버틴다. 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어떤 부분 좀 봐야 되는지 이분이 또 9월의 첫날 월요일에 뭐 전반적으로 좀 시장 중심이 중요할 때 딱 나와주셨어요. 네. 9월 시장 많은 분들이 예측하십니다. 재미없을 거라고. 약할 이분한테 거다. 재미없을지 있을지 저희가 그러게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이 월요일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에 더 이혁진 반갑게 또 인사를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목요일에 뵈가지고 네. 좀 빠르게 우리가 맞아요. 네. 네, 맞아요. 한 이틀 만에 맞아요. 만나는 것 같아서 오늘 내용도 어느 정도 중복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뭐 이미 그런 것들은 주말에 고민을 해서 새로운 내용들 9월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 민준 선배가 이제 명민준 앵커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았던 거는 트럼프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8월 네. 그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수출 성적이 역대 괜찮았다. 8월 최고치를 네. 찍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관세만 없었으면 우리 자동차 반도체 성적 정말 좋았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아,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양적인 것에서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관세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에 대한 문제인 거지 양은 오히려 관세 전후에 좀 미리 주문을 하거나 미리 주문되는 것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빠지거나의 문제인 거지 사람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총량이 바뀌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관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상반기 내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하느냐 네. 기업이 하면 인플레가 좀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소비자가 하느냐 그렇죠. 소비자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실적은 좋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확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동차로 보면은 실상 지금 기업들이 많이 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아주 차츰차츰 인플레 우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들을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확률이 높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만 이제 간단히 보고 자료로 넘어갈 텐데 네. 앞서서 이제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크게 빠진다. 아무래도 이슈 영향이 있을 네. 거고 네. 그거 대비해서는 지수는 또 조금 낙폭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탑 2에 네. 심리적인 요인이 안 좋은 건 나온 게 맞죠. 네. 사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는 크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한번 패닉이 왔었던 것이 관세, 두 번째가 딥시크. 근데 지금은 두 개 한 번에 온 건데 1%대, 2%대 정도로 네.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지금 패닉에 빠지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패닉이 빠지지 않았을까? 자, 중국이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중심국제라든지 주가 계속 좋았어요. 네. 예. 중국이 잘하는 건 어느 정도 상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놀랬던 것은 이거죠. 중국이 저렇게 가성비로 뽑아내면 메모리 반도체가 덜 필요한 것 아니야? 근데 이제 아닌 거죠. 생각해 봤더니 이미 엔비디아의 칩도 단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은 끝났어요. 네. 이제는 슬슬 단가가 높기 시작합니다. 어. 이제 H에서 B로 넘어온 순간에서도. 근데 문제는 양이 많아지고 있죠. 즉, 중국이 만약에 가성비 칩을 만들어서 효율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가는 못 올라가더라도 양이 늘어나면서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론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사실 우리가 뉴스로는 이번에 알리바바 뉴스가 이번에 맞아요. 나왔습니다만 자 실제 실적은 사전 반영이 됐었겠죠. 그럼 실적의 조정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는 마이크론이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는 P와 Q의 어떤 효과가 더 센지가 정량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파악이 필요한데 지금은 P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도 Q가 좋아서 실적이 올려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공장은 뭐랄까요, 폐업은 안 하지만 유지 정도는 하는, 유지 늘리지는 않을 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의 비중이 좀 더 높아서 조금 더 맡고 있긴 합니다만 네. 저는 이 중국에 대한 이슈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쉴 때 다 같이 빠르지면 문제가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근데 오늘 보시면 지주 그리고 그다음에 조선, 방산도 괜찮아요. 방산, 네. 그리고 나머지 낙폭과대였었던 종목도 다 올라오고 있어요. 즉 우리가 증시에서 모두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이 중요한데 맞아. 저조차도 9월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해 11월부터 내년도 9월 전 8월까지는 안도랠리인데 9월에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확인한 것은 누구나 좋지 않을 것으로 컨센서스로 9월이 좋지 않은데 첫 거래일 날 악재가 2개나 터졌는데 먹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순환하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9월에 10월 이렇게 좀 저희 사내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의 패닉을 살 때다. 남의 패닉. 네. 그걸 좀만 더 해석을 해주시죠. 예, 네. 9월, 10월은 계절적으로 좋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 놓을 수 있는 캘린더가 많이 없어요. 뭐 사실 그냥 이제 앞 서두에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자, 9월 첫째 주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평균 9월 수익률은 미국이나 한국이 둘 다 안 좋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뭐 세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절성도 있는 것인데, 자, 근데 특히나 9월 첫째 주는 지금 PPI, PMI, 네. PMA 나오죠. 그리고 고용 보고서 나와요. 고용이 중요하죠. 네.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가 연준의 블랙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경기가 좋아서 말을 못하는.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연준이 뭔가 이제 완충작용을 항상 해주는데 네. 이번에는 발표 직후에 연준의 이야기를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무도 2주 동안 얘기하지 않는 그렇구나. 그 블랙아웃이 네. 이제 3주차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9월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수급이 항상 빌 때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많이 확인이 되는데 연휴를 앞뒀을 때예요. 근데 올해 10월은 역대급 연휴죠. 한 거의 뭐 10일입니다. 10일 가까이. 네. 추석. 네, 휴가 쓰면은 네. 추석 연휴가 10일이에요, 거의. 자, 그런데 이 앞단에 그러면 한 주 정도는 수급이 보통 비거든요. 네. 그러면은 9월 말이에요. 그러면은 9월 첫째 주 경기 지표, 9월 둘째 주 블랙아웃, 9월 셋째 주 FOMC, 네. 9월 마지막 주 빠르게 추석 갈 수 있겠다. 공백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그러네. 한 두 주 정도 네.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9월의 난이도는 높은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업종이 수급을 몰아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오늘 그 증시가 모두가 빠질 것인가 아니면 대안주가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색깔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첫 번째 거래일인데 네. 시장의 결론은 먹을 게 있다. 먹을 게 네, 있다. 악재가 나와도 탈출구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오른 것이 전 그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주, 바이오, 조선.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주도주에서는 제일 싼 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네. 지주와 조선에서도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한국조선해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밌는데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오는요, 지난해 금리 인하 이후에 가장 소외됐던 업종입니다. 이거는 한국만 소외된 게 아니라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헬스케어가 다 부진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지난달 유럽에서 바이오가, 헬스케어가 반등을 시작했고 바로 지난주 한국의 코스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9월에 좋지 않을 때 항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싼 것도 싼 건데 이제까지 소외주들이 반등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외 업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동차,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업종 중에서 좀 비싸질 종목들에 주목하는 것도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싼 주도주, 그 다음에 좀 비싸질 낙폭 과대주 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9월과 10월에 좀 살만한 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9월에 10월 지금 증시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들이 좀 패닉해서 팔 수도 있죠. 근데 그 패닉의 물량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이다. 남의 패닉을 사라. 우리가 네, 또 남의 사야 패닉을 돼. 살 때가 남의 패닉을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내자. 좋습니다. 뭐 이런 전략. 그러면 우리 홍하나 표정이 안 좋을 네. 때 우리 선혜 씨 걸 내가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거예요? 네. 페이스를 잘하시니까. 자, 오늘 항상 주제 웃어야 되겠다.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내 표정 안 좋을 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주제가 네. 9월. 이 뭐, 9월은 죽고 한 명만 살아난다. 구사일생. 구사일생입니다. 9월이 안 좋은데 94 일생 한 가지 좋아지는 방법이 있고 또는 한 가지의 종목의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밑에 뭐예요? 파코 예. 앤 카코? 자, 트럼프가 자기 네. 말을 되돌릴 때 보통 우리가 타코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타코 맞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9월에는 파월이 자기 말을 되돌리는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파월이 들어가서 파코고. 자, 그리고 카코는 기재부 기재부. 구윤철 장관. 후. 예, 그럼 그래서 기재부의 어떤 뭐 정책 이야기가 좀 나올 수 맞습니다. 있나요? 네, 세금. 즉 글로벌적인 통화 정책으로는 파월이 자기 말을 뒤집어야 네. 증시가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기재부가 자기 세법안을 되돌리면은 저는 풋을 넘어서 부스팅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9월에는 중점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은 자료 보니까 일정부터 처음에 맞아요. 붙여주셨어요. 이벤트가 네. 워낙 많기 이게 때문에.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왜냐면, 자, 특히나 9월 첫째 주, 저는 뭐 매주 나오니까 한 달로는 제가 9월 첫째 주는 이래서 힘들고, 두 번째 주는 이런 이벤트가 있고, 말에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 주의 핵심은 결국에는 경기 지표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블랙아웃 직전에 발표가 돼서, 구원군이 조기 도착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주에 PMI가 글로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 그 고용 보고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앞두고 있죠. 자, 이번에 키워드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PMI가 좀 꼭지를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 직후 이민자를 쫓아내고 있는데, 자, 이민자를 쫓아낸다라고 하면 노동의 공급뿐 아니라 잠재적인 수요자도 삭제가 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공급이 사람의 수요를 만드는 네.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오는 인구가 적으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지표들이 바로 지난달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미국의 70%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업 PMI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경기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바로 고용 보고서가 이번에는 과거치가 좀 많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정이 될. 보정이 잠정치들이. 된다. 네. 예, 우리가 바로 이 2달 전에 보정치가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맞아요. 고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데 네. 10만 대가 1만 대로 떨어졌으니까요. 자, 이것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될 텐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까지 했던 폐업이라든지 뭐 창업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과거 대비 좋지는 않으니까 창업보다는 폐업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일시에 몇 월에 얼마만큼 되는지, 연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제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도세 기준, 이게 그렇죠. 지금 여당에서는 9월 초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도 FOMC 전에 이것을 이야기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서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자세히 말씀드리고,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만 높을 것은 아니고요.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수출입 지표에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내부의 경쟁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럽의 제조업 PMI, 미국의 제조업 PMI가 최근에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서비스업이 좋을 때 좋을까요? 제조업이 좋을 때 좋을까요?
우리나라 네. 제조업이죠. 그렇죠. 중간재 네. 수출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조금 둔화돼서 금리가 떨어지고 반대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PMI가 올라가서 우리가 수출할 게 많아지면은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전자닉스나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들이 오늘 좀 빠지는 거는 뭐 사실은 9월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걸 가정해도 너무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즉 우리가 3% 보지 않는 나머지 분들이 패닉하더라도 우리는 패닉할 필요가 없다. 아, 그렇지. 아, 이런 말이 좋아요, 저는 진짜.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9월 한 주, 한 달 이벤트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주는 경기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는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날 전승절이 약간 눈에 좀 띄긴 아, 하는데 맞아요. 모디까지 만나기 시작을 사실 네. 중국과 인도는 굉장히 앙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반서방 반미 어떤 연합체가 좀 워딩이 좀 한 자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 좀 들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12월, 1월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이 샌드위치인데 네. 이번에는 딜리셔스 샌드위치가 될 것 같다. 딜리셔스. 자, 왜 샌드위치. 그러냐면 네. 미국이 너무 필요한 것이 한국에 있고 제조업이죠. 중국에 너무 필요한 것이 또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건 공급망 경제입니다. 그럼 옆 나라가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밖에 없어요. 네. 뭐 한국 말고 다른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도 사실 저는 기업들이 진짜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국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국은 우리나라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중국이죠.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지 않은 만큼 다른 밸류체인으로 뭔가 수출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부 다 미국으로 가버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요. 결론은 주변국에 네거티브하게 다시 한번 한한령 2탄을 터뜨린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주 낮고 네. 오히려 약간 친화적인 이제까지 뭐 공급을 막았다라고 하면은 수입을 막았다라고 하면은 수입량을 좀 더 늘려주는 심지어 저는 뭐 갤럭시나 이런 것들도 더 수출 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화 소비재 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는 작년에는 팝업 그리고 올해는 그냥 중국인 아이돌만을 위한 이제 컴피티션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제작입니다. E&M 제작인데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이미 두 나라는 사실상 한한령을 이제 해제하기 이전 수준으로 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전승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중국은 질서 있는 디커플링이 나서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변국이 수혜를 받을지 피해를 받을지 2018년도에는 무차별적이었었기 때문에 미국은 수입을 안 한다고 하고 중국은 한한령을 때리고 이러니까 우리는 피해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얻을 게 있고 미국에서도 얻을 게 있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미중 간의 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2018년도처럼 패닉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 속에서 업종별로 종목별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을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 좋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만남 못지않게 이제 관심을 모은 게 기업들 간의 네. 만남이에요. 그렇죠. 뭐 정말 뭐 뜨거운 멋진 포.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 네. 자리에 모였다. 아니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젠슨왕 CEO가 또 에이펙 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기업 간의 협업 이거 정리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예.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기업이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정말 주요 인사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한국의 기업들과 협업하겠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도장을 찍고 끝났다 네. 할 정도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조 인프라를 또는 제조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있었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그냥 대기업 집단이 모두 MOU를 체결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시면은 HD 현대, 조선 해양 물류 인프라 펀드, 뭐 자본에 대한 이야기고요. 삼성중공업이 좀 서프라이즈였죠. MRO, 선박 공동 건조,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하는 분야입니다. 네. SMR 설계와 건설 운영을 뭐 많은 기업들과 다자간 MOU를 맺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산이 또 서프라이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라늄 농축 설비 구축, 뭐 건설 투자 MOU를 맺고 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대한항공이 항공기 구매를 좀 해줬죠. 네.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아연까지 로키드 마틴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이제 고려 아연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증시 역사상 딱 한 가지 오를 확률이 매우 높은 수출 국가로 저는 항상 미국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화장품을요, 중국에 파는 것, 일본에 파는 것, 뭐 동남아에 파는 것, 다 합쳐도 미국의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의 PER은 확 올라가 버립니다. 주식은. 자, 그런데 이번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 이유는 뭐냐면 잘 보시죠. 이 종목들의 공통점. 뭐 대한항공은 빼겠습니다. 항공기 사준 거니까요. 공통점. 시클리컬이에요. 예, 한번 쫙 올라갔다가 한번 쫙 빠지고 이런 업종이에요. 네. 근데 미국과의 이렇게 단기 MOU를 통해서 실제 뭐 이건 하겠죠. MOU를 끝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의 진폭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 직후에 이런 산업재 기업들은 외국인들이 다시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는 라운드 테이블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모두 저는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데 기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코와 파코입니다. 카코 이야기를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거는 파월의 자기 말 되돌림이 좀 필요합니다. 자, 실제 지금 9월에 FOMC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는 블랙아웃, 연준의 이야기를 사전적으로 들을 수 없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실제 말은 못해도 예측치를 통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2주인가요? 블랙아웃이? 맞습니다. 일주일? 이 2주라고 일주일, 생각하시면 되는데 2주 한 전. 보통 한 10일 정도 됩니다. 원래 그래요? 2주 전에 토요일부터입니다. 아, 네. 2주 전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부터 블랙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6년까지 금리 인하 전망을 보면, 자, 일단 시장은 9월에 인하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한 상황이고, 네. 그 다음부터 내로는 한 번 더, 그리고 26년 이제 상반기 내에 급격한 금리 인하 이후에는 이제는 누워 있어요. 즉 우리 인하 사이클을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 12개월이다, 12개월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한 번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12개월짜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 뭐 9월이라고 해서 3개월짜리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 9월인데 앞으로 상반기까지 감안했을 때는 연준은 금리를 4회에서 뭐 많게는 5회까지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건 우리끼리 하는 기대고요. 파월이 안 들어주면 땡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사점이 저는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잭슨홀 미팅에서 제일 쓸데없는 건 디테일을 만지는 겁니다. 잭슨홀 미팅 우리가 과거 역사상 보면 디테일은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네.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인 거예요. 그런데 관세에 대한 인플레에 대해서 파월은 조금 톤을 낮췄고,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려감을 높였어요. 맞아요. 이게 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9월 이후로 파월은 파코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파월 이번에 혹여라도 센 말 할 수 있죠. 저희는 뭐 파월 마음 다 모르니까. 자, 그런데 그래도 시장이 크게 요동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 지금 내년도 5월에 연준의 의장이 바뀔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월러 연준 이사가 가장 높은 베팅 확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차기로.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연준의 월러 이사가 최근에 보면 검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의 관심사가 파월에 몰두했다가 이제 차기 연준의 관심을 조금씩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파월이 조금 못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가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라고 기대를 네. 할 수 있거든요. 약간의 레임덕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는 할 것이다. 그리고 밀어놓은 만큼 조금 더 빠른 속도도 될 수 있다. 속도가 늦더라도 시장은 요동치진 않을 것 같고, 이유는 차기 연준 의장이 이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자, 지금 파월의 시선에 어떤 게 들어올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경기와 고용인데, 네. 왼쪽에 보시면 노란색이 서비스 PMI, 그 다음에 파란색이 제조업 PMI예요.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PMI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도 드렸죠. 연준이 미국 기준으로, 제가 유럽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만, 네네.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한 이후 12개월 뒤에는 제조업이 살아나더라. 네. 금리 인하 효과가 나오더라. 근데 지난해 연준이 한 9월 정도 인하를 네. 했으니까 지금 어느덧 이제 12개월째가 1년. 돼서 지금 제조업 PMI가 올라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좀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먼저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효과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관보다는 낙관을 해야 된다. 남의 패닉을 사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지금 근데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려면 사실 이 서비스업이 좀 안 좋아져야 돼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70%가 미국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서비스업이 조금 톤 다운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아주 금리도 금리인데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를 삭제하는, 결국에는 이민자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효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 보존치, 이 고용 신규 고용에서 이게 좀 고용이 잠정치가 나오면서 두 개가 이렇게 확 하고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잠정치는 멀쩡할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9월 데이터들이 연간 정도가 보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얘와 높낮이를 좀 맞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우려와 기대를 같이 하고 있는 함께. 것이죠. 네. 결론은 네. 9월은 파코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코도 파코인데 우린 카코. 네, 카코로 맞아요. 가봐야죠. 네, 정말 답답합니다. 구윤철 파코. 푸. 네. 예, 아주 답답합니다. 어. 자, 그런데 9월에 세금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메인 시나리오인 8월 말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8월 말에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기재부 장관께서 굉장히 갈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고민이 심하신 것 네. 같아요. 뭐냐면 뭐 하나 좀 정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자, 주식 세금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런 톤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송구하다. 네, 마음의 상처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주식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 네. 대해서 굉장히 좀 PBR 뭐 PER 이런 게 막 헷갈렸다라는 거가 맞아요. 예. 굉장히 좀 너무 갸우뚱한 게 경제의 수장 아닙니까? 그쵸, 네, 그쵸. 그런 예. 것 때문에 아마 저런 네, 이야기를 사실 하지 PBR, 않았을까. PER은 누구나 다 아는 지표니까 네. 더군다나 이게 그게 문제 같아요. 국민들의 지식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도 칭찬을 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네. 그걸 만족시키니까 보통 칭찬받는 경우들이 좀 나오는 거죠. 이번에 기재부 장관께서도 국민들을 계몽하시려고 하는 마인드보다 국민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그럼 그 원하는 것이 합당한가? 네. 그리고 또한 거기 과정에서 정부가 예를 세입이라든지 이런 게 피해도가 있다면 이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세입의 손실이 뭐가 더 클까?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데 저는 사실 PER, PBR보다 더 약간 더 뭐랄까 개인적으로 조금 미운 네. 발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장표 보시면 네. 부동산 세금은 신중히 결정하시겠다. 뭐냐면 가격을 보면서. 아니 왜 주가 가격은 안 보고 왜 주가는 가격 안 보고 결정했으면서 부동산은 가격 보면서 결정하신다는 그래요. 거예요. 예, 항상 우리는 어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을 기재부 장관께서도 부동산은 인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주식은 가격을 보지 않고 먼저 결정을 하셨으니까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말 속에 기재부 장관의 말 속에 이 카코의 향기가 어느 정도는 저는 난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송구하다는 발언이 네. 경제 수장 입장에 잘 안 나오거든요. 원래는요. 나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부동산 세제에서 가격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 다 유동적이다라고 한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내로는 그래도 좀 카코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결정을 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부탁드립니다. 저게 시기가 일단 예. 중요한 것 자체가 외국인들의 어떤 네. 수급 결정도 저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최대 세율이 만족스럽지 네. 않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그냥 한 번에 몇 퍼센트 프로 이렇게 해본 적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차츰 진행되겠거니 해서 외국인들은 들어올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개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인데 이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볼륨은 양도세로 결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개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개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냥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기금 전 세계 수익률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낙폭과대 미국에서 살 때 네. 우리가 워렌 버핏보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먼저 샀습니다. 더 싸게 샀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하고 정보에 밝은 국가들, 그렇죠. 개인들이에요. 네. 이 개인들이 양도세 10억에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는 부동산 세금이 12억인데 내가 왜 굳이 주식을 10억까지 한도로 맞아. 올까라는 거죠. 즉 10억 양도세 기준으로는 부동산을 팔아서 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 예, 1% 정도라고 낮다. 생각을 거의 합니다. 없다라고. 예, 네.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카코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 9월 FOMC 전에 1차 결론이 나와야 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룹 관련된 네. 이슈들도 있어서 네. 이제부터 좀 속도 내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 얘기도 있고. 33분이네요. 네. 네. 예. 지금 그룹사별로 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을 좀 허들을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를 들어 중소형주가 갈 장에서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조금 샀을 뿐인 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 주식의 시총은 내가 만약에 1,000억, 2,000억짜리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1조, 2조를 했다라고 하면 10조, 20조 자, 이런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대기업 그룹 집단에서 모두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그룹이요. 삼성그룹은 지배구조의 개편 또는 주주환원의 신호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재용 회장이 사실 이 직전에 재판 리스크가 상당히 컸었어요. 네. 예, 아무래도 계열사 전반적으로 다 디스카운트, 경쟁사 대비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실제 계열사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열사 불문하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주주환원이 한 바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원을 매입하고 소각을 하고 있죠. 이 중 절반 좀 이상을 하고 있는데 자, 결국엔 이 돈은 삼성생명의 주주환원율을 50% 플러스 알파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명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에 삼성물산까지도 소각을 계속하면은 지배율이 높아지고 삼성물산도 생명의 배당을 받아서 전자의 배당을 받아서 현금을 쌓아놓게 됩니다. 자, 이 돈을 배당으로 환원할 수도 있고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갤럭시 폴드 7은 제가 흥행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인 엠텍이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전기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즉 본업에서도 약간의 각성 효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 또한 정치적으로 우리는 조선만 지금 미국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세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적으로 개별 민간에서도 테슬라와 애플이 삼성전자 주도로 이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엔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TSMC가 마진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생각도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산을 못 쓰게 됐을 경우에 물리적으로 채워야 되는 물량도 한국에 또 마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트럼프의 입을 보면서 그냥 조선 방산 이렇게만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단에서의 미국 기업과의 협력 근데 그 중심에 사실 삼성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 높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이요. 현대차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빠져있는 자동차 업종의 한국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 스스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매크로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 구간에 있는데 기업 스스로 이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 때 이럴 때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최근에 CJ E&M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현대차 그룹인데 현대차 그룹은 그러면 이 PER 멀티플을 뭘로 높일 것이냐 핵심은 로봇입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술력은 사실 저는 유니트리 우리가 보면서 되게 놀랐지만 맞아요. 유니트리랑 크게 다를 바 없고 어찌 보면 특정 동작에서는 훨씬 더 하이엔드한 동작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지금 경로대로라고 한다면 1등이 옵티머스, 2등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이 가성비 좋은 중국 업체들. 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오피셜리 미국에서 3만 대 규모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 AI 기업들 간의 합종 연연도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양산을 위한 유상증자 그리고 양산 전후의 상장 이런 것들을 감안한 투자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랬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실제 관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이런 밸류 체인들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누가 갖고 있지 하면은 개별 기업으로 갖고 있는 것은 대주주 정유선 회장 빼면은 글로비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현대차그룹에 대한 관심도를 환기시키지 않을까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이 한국의 주도주 그룹인 HD 현대그룹입니다. 네. 자, HD 현대그룹은요, 뭐랄까요, 우리가 버릴 게 없는 곡이 뭐 있나요? 예, 버릴 게 없습니다. 예, 전력기기, 조선, 방산, 주주환원, 진짜. 로봇까지 있어요. 예. 요즘 트렌드는 다 갖고 맞아요. 있네요. 정말 핫한 건 다 되고 있거든요. 네. 이 HD 현대그룹 안에 HD 네. 현대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HD 현대그룹, 현대 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도 지주사 중에서 제일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그룹주 전반은 시가총액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 이건 조선이죠. 네. 그 다음에 현대 로보틱스 프리 IPO 물론 이거 7조 원은 그냥 언론 보도고요. 이렇게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현대중공업이 지금 카타르 LNG선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좋은 가격에 받은 배 볼륨 있는 모델들이 인도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미포랑 합병을 하면 네. 현대미포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싸거든요. 그 말은 현대중공업의 합병법인의 밸류에이션 룸을 조금 더 여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론 사실 그게 다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나오셨을 때 이 현대차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 뭐 네. 그룹 얘기해 주시면서 뭔가 힌트 주셨거든요. 아. 여기까지면 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글로비스는요 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했는데 다음 아. 날 또 그 정답이 네.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는데 좋아요. 네.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항상 지금의 소비는요 미스코리아 효과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Z세대와 알파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면 그건 무조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여러 가지 뭐 운동복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런데 포브스에서 우리나라 유튜버들의 매출액, 연 매출액 추정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이 중에서 아는 유튜버가 있는지 여기 보시는 분들과 말씀. 구레, 개항스, 푸디마마, 조이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맞는 거죠? 매출액이 다 100억이 넘는. 아. 네,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 이야, 더 이상 대단들 벤츠 이런 하십니다. 분들이 아니라 어. 정말 이제 이런 분들이 매출액 100억을 넘는 유튜버들인데 자, 보시면 제가 아는 거는 여기 팀 일루션의 노성을 요 부분만 알아요. 아, 네. 이분이 뭐냐면 전 세계 유튜브에 나오는 곳에서 어려운 동작들 있죠. 어려운 동작들. 그거를 재현해요. 아, 저 본 거 아, 같아요. 그죠? 진짜 본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뭐 하고 보게 돼요. 약간 아크로바틱 하시는 느낌으로. 예, 마샤라치인가 네, 이걸 하시는데 팀원들이랑 같이 하는데 이분의 추정 소득도 76억. 자,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를 오른쪽에 놔놨어요. 네. 네. 이게 지금 구레고요. 이게 개항스. 이게 이제 어몽어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냐면 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지 싶어요. 초록색 음식 먹는 거고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색깔 음식 먹는 거예요. 색깔 아. 음식을? 네, 이게 초록색 음식만 먹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네, 이렇게 앉아서. 진짜. 아. 그 두 번째는 이 어몽어스랑 네. 앞에 닥터 스트레인지랑 같이 무슨 이렇게 총을 사러 왔는데 네. 잠깐의 상황극 같은 걸 해요. 어. 애니메이션으로. 네. 근데 그게 끝이에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왜 이래? 지금 아. 하잖아요. 네. 보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본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이제 매출액이 100억이 넘게 찍힌다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즉 우리는 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제 Z세대와 알파세대에서 어떤 것들이 흥행하고 있는지 즉 쉽게 말씀드리면 서브컬처가 이제 메인 컬처로 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뭐 옷에서는 뭐 스트리트도 말씀드렸고 네, 여러 가지 네. 말씀드렸지만 네. 이 유튜브 콘텐츠 생태계에서도 서브컬처가 메인 컬처가 되고 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서브컬처에서 메인 컬처가 되는 게 뭐죠? K-팝이에요. K-팝이 이제 가수나 음악이 아니라 K-팝 콘텐츠가 OTT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K-팝 콘텐츠가 잘 됐을 경우에는 네.
어떤 회사가 잘 될지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직전에 예시도 있죠. UFC. UFC 주가 신고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이제 네. K-팝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이걸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짧게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광고 갔다가 갔다가 5분 일부- 요약하고 예. 그렇게 가면 어떨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잠깐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희도 좀 트렌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스피 코스닥 약 0.3%대 나란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일부 요약부터 좀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 9월의 증시는 이벤트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는 그리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9월의 첫째 주는 경기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는 이 경기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8월 수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9월과 10월 시장이 좀 변동성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남의 패닉을 사는 남이 겁나서 파는 물량을 받아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에 대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모집군에서 시가총액 허들을 높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실제 대기업 집단에서 사야 될 만한 이벤트를 계속 자체 생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이에요. 자, 삼성그룹주들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이제 실제 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적도 좋아지는데 향후에 좀 주주 환원 기대감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예요. 이미 낙폭과대가 돼서 PER 밸류에이션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낮은 구간인데 스스로 로봇 관련 모멘텀을 전 세계에서 주도함으로써 이 로봇 관련 기대감을 상당히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현대차 완성차보다는 다른 계열사들이 이 기대감을 좀 몰아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HD 현대이죠. HD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버릴 게 없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주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배당 성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로봇 기업을 이제 대주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과 방산 패키지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증시에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패키지를 HD 현대그룹이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연간으로 계속 강조드리는 향후의 5년, 10년 사이클, 바로 Z세대 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의 매출액 상위 탑10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알려고 해도 난해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자, 실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예전의 서브컬처가 지금은 메인컬처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저는 K-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K-팝이 서브컬처였는데 향후의 인종 리믹스 때문에 메인컬처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K-팝의 콘텐츠가 OTT에서 콘텐츠 시장을 좀 석권화할 가능성들이 좀 보인다. 그 시작이 아무래도 K-팝 데모노터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요약을 네. 해주셨지만 일부 통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 나눈 부분의 이제 일부 핵심이었고요. 이제 2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네. 리뷰도 해보고 어떤 제안도 또 그렇죠. 들어봐야 되겠죠. 네.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갈까요? 국내외 네. 리뷰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부터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네. 관계로 네. 핵심만 요약해서 좋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입니다. 해외 보시면 올라간 것은 트립닷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 다음에 윈 리조트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닥터페퍼, 하멜푸스 이런 것들이 좀 빠졌어요. 아무래도 여행 관련한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이제 그냥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다 빠지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자, 저는 여기에서 양적인 소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음식료고, 또한 이 경험 소비재,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는 여행이라고 봤을 때 이게 늘어난 소비와 정체되는 소비를 너무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더군다나 이제 경험 소비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가 뭐 강조드렸던 크루즈 입항 건수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네. 그냥 전체적인 방한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한 외국인들이 많아졌을 때 또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에스테틱이죠.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도 연말에 대한 부침, 뭐 수급적인 부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예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미 지난주부터 증시가 흔들릴 때 지주와 조선은 확실한 대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뭐 나중에 확실한 수익률을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증시가 흔들릴 때 어느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지는 우리는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서 이번에 상법 개정과 동시에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 이런 것들이 좀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했을 때 지금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곳 또한 대주주한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지주사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선호는 뭐 다른 유튜버나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자꾸 은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은행보다 지주가 훨씬 좋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지주는 캡까지 상단 캡을 글로벌 피어로 갈 때 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은행은 PBR 기준으로 보면 0.1, 0.2 정도가 상단일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천정을 보고 사는 게임은 싫어했기 때문에 지주사가 조금은 더 좋은 대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우리 지금 9월을 전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실제 지난해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업종 보유 수익률은 어땠는가를 보면 미국이 파란색이고요, 노란색이 한국입니다. 보면 유틸리티,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IT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었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비슷했습니다. 네. 그리고 AI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IT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네, 네. 즉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이 좀 지속이 될 때는 확실한 테마와 확실한 기업의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8월 말까지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진했던 쪽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역시나 경기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좋은 데도 있었고 한국은 좀 좋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았었고 헬스케어나 소재들은 아무래도 불확실한 경기를 반영하면서 좀 좋지 않았었다. 네. 특히나 헬스케어는 정책이 가장 큰 하락의 트리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러한 판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를 저는 조금은 더 지난주 바로 지난달에 힌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왼쪽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의 8월 섹터별 수익률을 보시면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장 많이 올라갔네. 자, 왜 그러냐면 항상 저는 이 어떤 연간 증시의 변곡점을 6월이 아니라 9월, 8월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도 아이러니하게 8월 MSCI가 있기 때문에 전후의 수익률이 많이 갈려요. 네. 자, 그런데 유럽에서도 8월부터는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제조 PMI가 올라오면서 이 경기 소비재라든지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안이 됐었던 유틸리티나 산업재들이 상대적인 수익률에서 좀 빠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증시에서 좀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코스닥의 열세가 이제는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난주 보시면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가권 지수랑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가권 지수도 지금 이게 2%지만 1.97이에요. 비슷하게 올랐어요, 코스닥이.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위 바이오가 한 6%대 급등하고 있죠. 중국 잘 갔다 그랬는데 상해보다도 좋았네요, 코스닥이.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만약에 전 세계 모판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미국 증시가 부진할 때 어디가 대안이 되고 있는가? 결국에는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중국일 수 있고 한국 코스닥일 수도 있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 전환 신호는 일단 헬스케어 바이오에서 또 나오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 헬스케어의 어떤 신호를 네. 어떤 힌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투자자들이 이제 곧 있으면 미국 시장이나 다른 쪽으로 번져가겠다라는 반등의 네. 어떤 신호로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유럽 시장의 어떤 모습.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수익률이 좀 좋았었고 또 하나는 저는 워렌 버핏 그 신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헬스. 추가 이제 인수하고 드래켄밀레도 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정도면은 지금 바이오 전 세계 미국 바이오의 기술적인 낙폭과대 신호는 다 나왔거든요. 사실 기술적 지표 몰라도 다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사셨을 때는 큰 신호가 되진 못했는데 여기 워렌 버핏이 사주니까 이제 펀더멘털리 밸류에이션 하나는 나온 것 같다. 금리까지 지금 앞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헬스케어를 일단 먼저 소폭 베팅을 해놓고 그 다음으로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 색깔을 보면 저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10월에 ESMO 유럽의 아마케가 실제 있어서 9월에 헬스케어 업종이 나쁘기는 좀 어려울 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제 유럽의 스위스 산도즈라는 복제학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바이오가 모든 글로벌 바이오의 이런 좀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바닥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동성 확대 신호, 그 중에서 헬스케어가 좀 선호될 수 있는 환경이 9월, 10월엔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9월 FOMC에서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온다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한번 봐주세요. 좋습니다. 예, 지금 53분이고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나라의 로보티즈가 좀 제일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좀 이건 좀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와 우리나라 로보티즈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실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전 세계에 하모닉 드라이브 방식의 감속기를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기대감은 사실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가 중소형주에 너무 많이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우리가 로봇 사업을 시작할 때는 유사 자동차 산업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이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합종 연령이 필요해요. 중소형주가 혼자 다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왜 그게 중요하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의 지금 로봇을 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특허는 중국 로봇이 50%를 로봇에 대한 특허를 다 점유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그 로봇의 하드웨어가 아닌 머리 AI는 미국의 모델 수가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지금 4%. 자,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 이제 10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특화된 비즈니스가 바로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로봇이 그냥 한 대 설치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콜라보레이션으로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종의 로봇을 한 현장에 협동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글로벌리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관제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결국에는 국내 대기업 계열에서 로봇의 관제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핵심은 현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우리 대기업 간에서도 현금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신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이 돈은 현금은 기업별로 많은 차등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에 조금은 더, 삼성 그룹에 조금은 더 편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봇 보려면 작은 데보다는 돈 있는 큰 데 보자. 현실적으로는 초대기업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굉장히 각박한 환경과 큰 변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A를 하다가 내일 B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조선. 마지막 마지막 1분 정도 정리, 조선 쪽 한번 해주시죠. 조선은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일본이나 중국 조선 선호가 빠지고 있는데 한국만 올라가는데 전 이건 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 이유는 이번에 현대미포와 현중이 합병을 했어요. 그렇죠. 이 의미는 현중이 밸류에이션 상단에 대한 여유를 조금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포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서.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진짜 의미는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보시면 아래 싱가포르 투자법인의 지분까지도 추가 확보를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사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았습니다. 왜냐? 중간 지주라서. 지금 그 입지 변화가 있죠. 그러면은 가격도 어느 정도는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HD 현대그룹 주들이 내년에도 저는 선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합병으로라도. 그리고 의미로는 선대에서 쪼개놓은 회사를 다시 모으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건 주주환원입니다. 주주환원이에요.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쪼개기보다는 합쳐. 모아야 됩니다. 예, 끝. 모아야 된다. 오늘 방대한 양이었고 네. 중간중간 저희가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봤는데 맞아요. 이걸 네. 또 예. 다 소화해 주시네요. 역시 이혁진 차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좀 잠깐 볼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뭐 걱정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낙폭 축소하면서 올라온다 이런 평가 속에서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낙폭 좀 키우는데 네. 코스피가 0.5% 코스닥은 0.6% 하락 쪽으로 낙폭을 약간 더 키우기는 했습니다. 삼성전자 1.8%대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3.7% 하락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안주 이혁진 사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다른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선방이라고 그러니까요. 할 수도 있고 네. 니케이 같은 경우가 지금 1%대 하락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선방한다 뭐 이런 걸로 좀 위안 삼지만 어쨌든 좀 더 힘내주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어떻게 될지 시장 예측 뭐 오늘 첫날이긴 한데 박스권에서 좀 못 벗어날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게요. 오늘도 장상 한번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에 또 힘차게 준비해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